2004년 북한과 중국은 고구려 고분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의 영문 표기는 한국식 영문 표기인 코구려가 사용되었습니다. 고구려사의 중국사 귀속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중국식 영문 표기 가오거울리 사용을 주장했으리라 추정되지만 결국 한국식 영문 표기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이 표기가 국제적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식 영문 표기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인다면 고구려사가 한국적 정체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코구려 표기의 우월적 지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지위는 경쟁자의 출현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경쟁자는 같은 한국식 표기인 고구려입니다. 국립박물관에서 쓰일 만큼 경쟁자의 지위는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일본식 표기인 코쿠리와 논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한식 표기인 고구려까지 포함하면 고구려의 영문 표기는 5가지나 있습니다. 영문 표기의 임의성은 고구려 연구성과의 국제적 소통을 저해할 뿐 아니라 영어권 사용자들의 혼동을 가져온다고 할 때 난무하는 표기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군한희의 2021년 논문을 통해 바람직한 고구려 영문 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발해의 영문 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코구려는 1937년 미국인 조지 맥큠과 에드윈 라이샤워가 만든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인 맥큠라이샤워 표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맥큠라이샤워 표기에서 발음 구별 보호만 뺀 동일한 표기입니다. 이처럼 맥큠라이샤워 표기에서 발음 구별 보호만 뺀 영문 표기는 한글, 김치, 태권도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고구려는 2000년 고시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등장한 표기입니다. 이 두 표기 가운데 어느 것을 쓰는 게 바람직할까요? 참고로 조선어의 라틴 문자 표기법에 의하면 북한의 고구려 영어 표기는 맥큠라이샤워 표기와 같습니다. 먼저 새 표기인 고구려로 옛 표기인 코구려를 점차 대체해가면 되지 않겠냐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한국어 어휘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는데 고구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이는 표기에서 의문학적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번 쓰기 시작한 코구려 표기를 중간에 바꾸면 혼란이 온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표기의 전통성을 중요시합니다. 의문학적 일관성과 표기의 전통성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선시되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군한이는 영어권 학계에서 어떤 표기가 많이 쓰이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의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와 영어권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JSTOR을 대상으로 각 영문 표기의 사용 빈도를 조사했습니다. 참고로 JSTOR은 저널 스토리즈를 줄임말로서 서구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술 검색 사이트입니다. 먼저 미국의 의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의 고구려 자료는 대부분 한국, 중국, 일본의 연구 성과물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서구학계에서 고구려사 연구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고구려를 영문 표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검색 결과를 보면 고구려 영문 표기의 키워드 검색 건수는 코구려, 가오거울리, 코쿠리, 고구려 순서입니다. 원제목과 목차에 나오는 용어들 가운데 고구려를 압도적으로 코구려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식 표기가 2000년대 이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동북공정에 의한 중국의 고구려 연구 증가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의한 표기인 고구려가 새로운 표기로 등장했지만 존재감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뿐 아니라 미국의 의회도서관 자료 분류인 LCC에서도 고구려가 포함된 문헌은 거의 한국사 자료로 분류되어 있어 이 영문 표기는 한국과의 확고한 연관을 보여줍니다. 한편 JSTOR는 영어권에서 고구려사 연구가 출간되면서
고구려가 어떻게 영문으로 표기되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인이 영어로 쓴 연구성과도 포함됩니다. JSTOR의 키워드 검색에서도 미국의 의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처럼 또 중국과 일본 표기는 전혀 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고구려가 검색 결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의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2000년대 이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의한 고구려 표기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고구려 표기가 급증하여 조만간 고구려 표기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제작자가 보기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구려 영문 표기는 학술 논문에서 고구려 표기를 즐겨 사용하는 한국 연구자들의 경향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고구려사 연구에서 한국어 발음 표기 2개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고구려 연구를 서구학계에 소개하는 데에 중국이나 일본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자들만큼 적극적이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상의 조사에서 군안이는 2000년대 이후 고구려 표기의 증가가 초래할 서구학계의 혼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영문 표기를 한국어의 의문 원칙에 맞추려는 시도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영문 표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원칙에 관심이 없는 외국인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역사 논쟁을 다룬 논저의 태반이 고구려 표기를 사용하는 데에서 이 표기가 배타적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군안이는 표기의 의문학적 일관성과 전통성 가운데 후자를 선택해 고구려로 표기를 통일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식 영문 표기가 둘로 쪼개지고 미래의 중국식 표기인 가오거울리까지 치고 올라온다면 해외에서 고구려사의 한국적 정체성에도 혼란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한편 발해의 영문 표기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고구려 연구학술지인 고구려 발해 연구에서도 발해가 영문 표기로 쓰이고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쓰이는 등 발해가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권에서 발해의 일반적인 영문 표기는 발해가 아니라 파해입니다. 여기서 발해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의한 표기이고 파해는 맥큐라이-샤워 표기법에 의한 표기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파해, 중국식 표기인 뽀하이, 일본식 표기인 보카이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발해의 영문 표기에 대해서도 앞에서 한 것처럼 미국 의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와 JSTOR에서 사용 빈도를 조사하면 키워드 검색 건수는 파해, 뽀하이, 보카이, 발해 순서입니다. 미국 의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는 원제목과 목차에 나오는 용어를 영문으로 표기하는데 한국식 표기인 파해가 40%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는 76%의 사용 빈도를 보여주는 고구려의 표기 고구려만큼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한국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반가운 일입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발음에 따른 표기가 공존하고 지명인 발해의 소재지가 중국인 상황에서 한국어 기반의 표기가 가장 많이 쓰이는 추세는 다소 의외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용 빈도의 시간적 변화를 보면 파해가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1980년대 이후에는 중국 표기인 뽀하이가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꾸준히 사용되는 일본어 표기 보카이는 동아시아론의 부상과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한국식 표기인 발해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 용어로서 한국어 발해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파해로 옮겨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지명으로 쓰인 발해는 중국 표기인 뽀하이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발해의 표기는 한국식 표기가 주로 쓰이는데 반해 자료 분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도서관 분류인 LCC에서 파해로 영문 표기된 역사학 서적의 72%가 중국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22%만이 한국사로 분류되는데 이는 고구려 표기의 경우 86%가 한국사로 11%만 중국사로 분류되는 상황과는 잠못 다릅니다. 한편 JSTOR에서는 파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만 발해와 뽀하이의 사용 빈도도 상당합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파해의 사용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발해에 추월되었고 뽀아이의 사용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팔해의 사용 건수가 줄어들면서 발해와 뽀아이가 이를 대체하는 추세입니다. 고구려의 경우 코구려 표기가 계속 압도적으로 쓰이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 유적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하는 데에는 고구려가 한국식으로 영문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미래에 북한과 중국이 발해 유적을 공동 등재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식 표기인 팔해나 발해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식 표기인 뽀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발해의 영문 표기에서 한국어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 기반의 영문 표기 두 개가 서로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발해 표기를 쓰지 않고 팔해 표기를 유지한다면 팔해가 압도적인 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팔해가 기존에 점하던 우월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발해 표기 사용을 자제해야 하겠지요. 군한희의 논문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특정 기관의 고구려, 발해 영문 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만들면서 국립박물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일괄 적용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관람객은 약 650만 명으로 루브르, 바티칸 박물관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의 관람객 규모이며 외국인 관람객도 23만 명이나 된다 합니다. 이 외국인 관람객들은 전시실에서 고구려라는 표기를 보지만 돌아가면 코구려라는 표기를 접하게 되어 양자의 동일성에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 표기의 확산에 일조하는 것으로서 코구려 표기가 지닌 독보적 지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발해의 표기는 그런 면에서 더 취약합니다. 가뜩이나 사용 빈도가 떨어지고 있는 팔해 표기에 발해 표기의 추가는 치명적입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인명표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증관에 가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명 외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을 충실히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영원하다는 법도 없습니다. 북한에는 조선어의 라틴 문자 표기법이 있으며 1992년 합의된 남북한 단일 표기법도 있는데 발해와 고구려의 표기법은 각각 다르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까지는 길이 멀다 하더라도 남북한 교류 과정에서 영문 표기법이 언젠가는 재정립될 수도 있는 만큼 기존 표기,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표기는 그대로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지침에도 고유명사 표기에는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이에 따라 기존 표기를 그대로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국사는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한국사가 한국인만의 것은 아닙니다. 외국학자들도 한국사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성과와 한국에서 이루어진 한국사 연구 성과는 국제적으로 공유됩니다. 따라서 그 공유 과정이 원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표기 중에 하나를 밀어준다면 군한희의 주장대로 코구려와 팔해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문 표기는 어디까지나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친숙하며 가장 많이 쓰이는 표기가 이미 있는데 따로 한국어 발음에 기반을 둔 표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그것이 한국적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라면 말입니다. 로마자 표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고구려, 발해 표기를 고집한다면 그동안 한국사의 소중한 자산이었던 코구려와 팔해 표기는 점차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추었으면 속편할지 몰라도 해외에서는 고구려와 발해사가 한국사에서 소외되는 의외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천을 부탁드립니다.